예.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그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준비한 저희가 국내 은행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캠페인 공개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온라인 파트너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창원입니다. 먼저 저희 오늘 진행 순서는 한 30분 정도 저희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먼저 하고요. 저희가 최초에 준비했던 공개했던 자료 대비 쪼끔 달라진 점들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 이런 거 반영을 해서 쪼끔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 큰 틀에서 스토리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인제 사전에 저희가 참석하실 분 인제 저희가 초청 이메일을 보낸 분들한테 저희가 질문을 받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취합한 거에 대한 답은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그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외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부분들은 인제 여기서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Q&A를 하고, 이제 줌으로 지금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인제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가 모아 놨다가 저희 사전 Q&A하고 안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은 저희가 뽑아 가지고 몇 개 답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처음 시작은 이 페이지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결국 계속 이야기하는 게 미국, 그다음에 싱가포르, 대만 이렇게 한 3 개국의 이제 우리나라랑 경제 상황이 제일 비슷하고, 뭐 미국을 뺄 수는 없고 이제 그 외에는 우리나라랑 경제 상황이나 뭐 은행들의 건전성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비슷한 인제 싱가포르, 대만을 뽑았고요. 특히 저희는 대만이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나라들하고 지금 저희가 우리나라에 있는 은행들하고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했는데, 이게 인제 결국 순자산 대비 주가 어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한 거고요. 이제 결과 평균적으로 저희가 0.3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청산해 가지고 주주들이 돌려받을 금액에 대비해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가격에 지금 거래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만약 그렇다 그러면 사실 당장에 청산하고 돈 돌려주면 우리나라 은행 주주들은 3 배씩 번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인제 해외 은행들은 대부분 PBR이 1.28 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저희가 장표를 넣지는 않았는데, 이제 저희가 작년에 중간에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전 세계 23 개국 은행들 밸류에이션 비교한 걸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23 개국 중에 22 위더라고요. 그 뒤에 인제 중국 하나만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하여튼 중국보다 밸류에이션이 낮았던 시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중국은 정말 요즘에 부동산 그런 위기 이런 것 때문에 부실이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은 사실 그렇지도 않은데도 지금 밸류에이션이 지금 굉장히 낮다. 이건 거의 망하기 직전 회사들이 요렇게 거래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게 좀 심각한 문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 아까 전에 해외 3 개국 저희가 이제 10개 은행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뭐 수익성 측면이나 자본 적정성 측면이나 자산 건전성 측면에서 뭐 뒤질 게 없습니다. 저희 수익성도 한 10% 정도 ROE, 자기 자본 대비해서 10% 정도의 당기 순이익을 내고 있고, 자본 비율도 저희 규제 수준이 인제 원래 법적으로 최소는 4.5% 입니다, 보통주 자본 비율이. 근데 정부에서 권고하는 뭐 경기 대응 완충 자본, 자본 보정 완충 자본, 그다음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대한 또 추가적인 완충 자본 이런 거 다 감안해도 금융위원회 권고하는 게 10.5% 거든요. 그거보다 훨씬 높고요. 사실은 해외 은행들 대비해서도 뭐 절대 뒤지지 않는 그런 이제 자본 적정성을 가지고 있고, 자본은 충분히 쌓아 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자산 건전성 차원에서는 물론 이거는 인제 당연히 경기가 지금 하강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NPL 비율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이게 과거에 저희가 생각하던 그런 거하고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낮은 수준이고요. 뭐 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뭐 전혀 문제될 수준은 아니다. 그러니까 특히 해외은행 대비해서 뭐 비교해 보면은 건전합니다. 그래서 '펀더멘털 때문에 저평가되는 건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가 전문 투자자로서 인제 뭐 그리고 여러 기관들하고도 얘기해 봤고 그냥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 또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하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아까 제가 대만 이야기했잖아요. 뭐 중국이 대만 쳐들어가는 리스크가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온 리스크 대비해서 낮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인제 그런 데 비해서도 저희가 4 분의 1, 5 분의 1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거 아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주주 환원율. 여기서 인제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은, 해외 은행들은 나라마다 같은 나라에 있어도 은행별로 주주 환원율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되게 정말 오묘하게도 모든 은행이 똑같죠. 예. 뭐 어떻게 이렇게 은행마다 펀더멘털은 다른데 똑같다는 게 이게 참 뭐 뭔가를 말해 주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해외 은행들의 경우에는 어쨌든 제일 낮은 은행도 40% 주주 환원합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64% 정도 단기 순이익 64% 정도로 주주 환원을 하는데 이게 당연한 겁니다. 왜냐면 선진국 경제라고 하는 거는 원래 1 년에 GDP가 뭐 몇 프로 뭐 3-4% 밖에 성장을 안 하고 이제 그러고 나면은 사실 은행이 ROE를 10%를 번다고 하면 나머지 금액은 인제 주주 환원을 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은행은 되게 신기하게도 이게 저희가 2002 년부터 21 년까지 뽑아 놓은 거거든요. 뭐 분명히 해마다 경제적 상황이 달랐을 텐데도 그냥 20년 동안 똑같이 30% 미만으로 잘 예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30%를 절대 넘지 못하고 저렇게 20년 동안 왔다는 거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리고 아까 모든 은행들이 똑같이 배당 성향을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저희는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은행들이 밸류에이션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망하기 직전 회사 의 밸류에이션으로 거래되는 참 심각한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은행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은행은 결과적으로는 결국에 뭐 모든 그 회사가 똑같습니다만 벌어들이는 돈을 어떻게 인제 내가 쓸 것인가에 대한 은행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인제 은행 같은 경우에 크게 3 개가 있습니다.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보통주 자본 비율이라고 하는 거는 인제 나의 보통주 자기 자본을 위험 가중 자산으로 나눈 거거든요. 위험 가중 자산으로 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뭐 대출 같은 거를 거기에 위험 가중치를 곱해서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인제 그거를 아까 일정 비율을 유지하도록 돼 있어요. 인제 뭐 은행의 안정성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차원에서 단기 순이익을 벌어들일 때 크게 3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3% TV 나가니까 이거를 그 이진우 프로님이 재밌게 표현하신 게 1 번 방, 2번 방, 3번 방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이 좋은 것 같아서 자 돈을 벌어 가지고 방이 3 개가 있는데 거기 나눠서 넣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본 적립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 대비해서 자본을 항상 갖고 있는데 그거보다 더 쌓을 수가 있어요. 나는 왜냐하면 더 자본의 내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 대비해서 자본의 비율을 높이겠어라고 하는 게 자본 적립입니다. 그게 인제 CET1 이라고 하는 보통주 자본 비율을 CET1 이라고 하는데 자본 적립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 그냥 대비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대출 자산의 성장입니다. 우리나라 그 은행 같은 뭐 전 세계 은행이 다 그렇지만 대출을 100% 남의 예수금만 받아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출이라는 거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뭐 갚는 시점이 밀릴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뭐 뱅크런을 방지하고 이런 차원에서 내 대출 자산 나가는 거 대비해서 일정 비율은 자기 자본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한 10 에서 13% 정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늘리려면 내가 번 돈의 일부를 대출 성장을 위해서 자본으로 쌓아 놔야 됩니다. 그게 2번 방입니다. 그다음에 3번 방은 이제 주주 환원이에요. 그래서 인제 이렇게 3 가지 방이 있는데 이제 하여튼 간에 저희가 이거 하면은 그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일반 대중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게 이런 거예요. '아 은행에서 배당 많이 하면 주주들끼리 배당 잔치하면 은행에 돈 빼면은 은행 위험해지는 거 아니에요? 은행이 더 부실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교묘하게 약간 돈 빼가면 왠지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내가 은행에서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대출 자산 대비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적정한 자본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대출을 안 늘리면은 자본을 더 안 쌓아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대출을 늘리는 걸 줄여 가지고 고만큼만 주주 환원을 더 하자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 테이블을 보면 이 당기 순이익이 얼마라고 했을 때 뒤에 설명 나옵니다만 그중에 일부는 인제 대출 대비 자기 자본 비율을 인제 높이는 데 쓰고 일부는 이제 대출을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자기 자본을 적립을 하고 나머지는 주주 환원하는 이런 건데 현재는 지금 왼쪽 같이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은행들 공이 거의 비슷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른쪽처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제 여기 보면은 1번 방에 들어갈 금액 오히려 늘어납니다. 우리 자본 적립을 더 하는 거예요. 근데 대출 성장을 줄여서 고만큼을 자본 적립도 좀 더 하고 그다음에 주주 환원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은행은 더 건전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저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드리고 싶어요. 이게 왜냐하면 되게 상식선에서 봤을 때 약간 프레임이 그런 거거든요. 대출 성장 저기 자본 배당하면은 은행 부실해지는 거 아니야. 나중에 혈세 투입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제가 대출 자산 성장을 하지 말자고 하냐. 아까 밸류에이션이 되게 낮았잖아요. 우리나라 은행들 파산 직전은 지금 상태로 지금 거의 거래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지금 우리나라 그 시장에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우리나라 은행들이 버는 돈 1 원당 뭐 1 조당 3천억 밖에 인정을 안 해 줘요.
내가 아무리 은행 사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돈을 1,000억을 벌어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시장 시가총액 기준으로 3,000억으로 밖에 인정을 안 해 줍니다. 근데 내가 자 대출 자산 성장이 아까 ROE가 10%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은행이 평균적으로 1조 원을 내가 돈 번 거에서 1조 원을 투입해 가지고 대출을 10 조를 늘려 가지고 1,000억을 벌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PER이 3 배면은 주주 가치 시가총액은 3,000억 밖에 안 늘어납니다. 근데 그 배당으로 1조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1조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자사주 매입 소각입니다. 그거는 사실 1 조보다 효과가 훨씬 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 주식이 3배 그 PER 3 배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 거꾸로 하면은 내가 투자한 돈이 3년 만에 본전 뽑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33% 수익률이에요. 이익이 똑같다고 해도 얼마나 좋은 투자입니까?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한다 그러면 더 올라갈 겁니다. 근데 그거 설명하기 힘드니까 배당과만 비교해도 배당은 1조 원 주면은 내가 그대로 받는 거고 근데 그 대출 자산 뼈 빠지게 대출 성장해도 그거 해 가지고 10% ROE 벌어도 그 3 배에서 3,000억 밖에 가치를 인정 못 받는다. 7,000억의 가치가 파괴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은행들은 매년마다 수조 원의 가치를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지금 1 년에 작년 기준으로 한 17조 18조 벌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중에 한 70% 정도를 대출 자산 성장에 투입하고 있어요. 그거의 70% 만큼의 가치를 거의 10조 원 매년 10조 원씩의 경제적 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이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싼 겁니다. 근데 그러면 뭐 밸류에이션 싸고 뭐 한 게 그냥 그게 뭐 어째서 어떻다고 그냥 주주들만 손해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지금 이 배당을 못하게 자꾸 뭐 못하게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배당을 안 하고 있는 건 팩트잖아요. 20년 동안 그렇거든요. 해외 은행 대비 3분의 1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 이게 자본 비율은 충분히 쌓았어요. 이게 자본도 무한대로 쌓을 수 없거든요. 예를 들면 은행이 원래 남의 고객 돈을 예수금으로 받아서 대출을 하는 사업이지 자기 돈 빌려주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자본 비율이 뭐 예를 들면 30% 50% 되면 좋은 거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 자본 비용이 되게 높아요. 우리나라 은행들이 다 50% 씩 자기 자본 갖고 하면 건전하겠죠. 절대 안 망하겠죠. 그치만은 이자율이 지금보다 2 배는 올라갈 겁니다. 그것도 좋지도 않아요. 적정한 비율이 있는 건데 인제 지금 이미 약간 충분한 자본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들은. 근데 그 충분한 자본 비율을 갖고 있는데 배당을 못 하니까 돈이 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계속 갖고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집니다. 그 자본을 그냥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러면 대출 자산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출을 더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최근 5년 동안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은 GDP 대비 부채 비율, 이 부채 비율은 민간 부채입니다. 가계 부채 플러스 기업 부채인데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뭐냐? 명목 GDP 성장률보다 인제 부채 비율이 차입금이 더 빨리 늘어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이게 지금 거의 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 뭐 어떻게 알 수 있냐? 아까 전에는 인제 기업 부채가 합친 거고 가계 부채만 한번 보자고요. 2022년 2 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지금 전 세계 3 위입니다. 되게 높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세는 또 빠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굉장히 위험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다. 그래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죠. 그러면 그게 뭐 꼭 우리나라 경제를 위해서 좋은 일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그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게 GDP 대비 부채 비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뭐 내가 버는 수입이 정해져 있는데 나의 차입금만 계속 늘어나면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금리 지금처럼 올라가면 되게 위험해지죠. 인제 이런 이유 때문에 저희는 '아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하자. 지금 비정상이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그래야지 밸류에이션도 올라가고 뭐 국가적으로도 필요한 지금 상황이고 인제는 더 이상은 인제 '지금대로 둘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와서 요구한 것이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는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지금 당장 배당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뭐 자본 부실해지든 말든 배당 내놔라 이거 아닙니다. 저희는 대출이 과도하게 성장하고 있으니 자 자기 자본 비율은 규제 비율에 맞춰서 정부에서 권고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보수적으로 충당하면서 그다음에 인제 목표 주주 환원율을 설정을 하고 위험 과중 자산 그러니까 대출 성장을 적절하게 관리하자 GDP 성장률 수준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의 레버리지 비율이 더 높아지지 않게끔. 그게 저희의 요구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딱 정해서 발표하라는 거예요. 지금은 막 매년마다 뭐 오늘 올해는 뭐 매년 이래요 은행들이. 우리 30% 노력해 볼게요 30%." 30% 장난한 뭐 30%가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뭐
6% 주다가 30% 준다고 뭐 그렇게 많이 주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은. 근데 막 30% 주면 엄청 고마워하는 것처럼 주주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최소 아까 해외은행도 평균 64% 잖아요. 예. 그러니까 30%나 26%랑 똑같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는. 50 최소 50% 이상으로 가야 돼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1 번 자본 적정성 지표 CET1 비율에 기반한 자본금 배치 정책을 도입을 해라. 결국에는 인제 정부 가이드라인은 시중은행은 10.5% 이상이어야 되고 지방은행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이 아니기 때문에 9.5% 이상이면 됩니다. 이게 정부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완충적인 그런 버퍼까지 다 포함한 숫자입니다. 금융위원회 권고 사항이고요. 그 근데 인제 거기서 실질적으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관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에 대해서는 보통은 12% 정도로 가이드를 줍니다. 예. 1.5% 정도 추가적으로 뭐 M&A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 1.5%를 해 가지고 12% 정도로 보통 관리합니다, 은행들이. 과거에 신한은행에서 12% 기준으로 관리하겠다고 공시한 적도 있습니다. IR에서도 그렇게 이야기 몇 번 했고요. 그리고 지방은행은 그 1%를 빼면 됩니다. 1% 포인트 빼면 11%를 기준으로 하는데 자 저희 말은 이겁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최소 무조건 지켜라. 10.5 밑으로 가면 배당 안 해도 된다. 예. 저희도 주주지만 만약에 10.5 밑으로 가면 9.5 밑으로 가면 배당하지 마. 저희는 그 은행이 부실해지는 거 싫거든요. 근데 이 가이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최소한 30%는 배당해라. 인지상정으로 이제 뭐 돈 벌었으면 주주한테 돈을 일부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 30% 정말 이거는 인간적인 최소한입니다. 그래서 최소 30% 주고 그다음에 인제 13% 시중은행은 13%가 될 때까지 그다음에 지방은행은 12%가 될 때까지 그 수준에 따라서 매년 0.1 에서 0.2% 정도씩 꾸준히 적립해라. 이게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냥 은행 경영진 맘대로 이제 '아 올해는 그냥 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나는 그 저기 돈 번 거 다 그냥 적립할래. 나 지금 12% 인데 올해는 배당 하나도 안 하고 13% 갈래.' 이러면 은행 주주들이 투자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그 확실성을 줘야 되기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게끔 만약에 최소한 내가 적립을 하더라도 적립하는데 꾸준하게 쪼끔씩 적립하겠다. 어느 정도 적립하겠다 하는 거를 이번에 정확하게 결의를 해 가지고 발표해라. 이게 저희 요구고 이제 13%로 넘어가면 더 이상 이건 오버 캐피탈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은행 전문가들한테 물어보시면 내부 직원들한테 물어보시면 13%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물론 은행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으니 뭐 쪼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떤 한도를 정해서 그 이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적립하지 않고 배당하겠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라고 저희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하고 지방은행은 12% 고요. 자 두 번째 요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1 번을 도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 항상 은행들은 저 그 가이드라인 이상에서 그리고 오버 캐피탈이 안 되는 상황 하에서 안정적으로 보통주 자본 비율이 관리될 겁니다. 자본이 굉장히 적정하게 예측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된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투자자들이. 두 번째 자 목표 주주 환원율 및 위험 가중 자산 관리 자 1 번을 전제한 가운데 그다음에 2 번을 하자는 이야기예요. 인제 2 번은 뭐냐 최소 50%는 배당하자. 최소 50%는. 이거 되게 쉽습니다. 왜냐면 그 은행들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내가 벌 돈이 대충 예상이 돼요. 연초마다 은행들이 물론 뭐 내가 예상한 거 대비해서 뭐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올해 예상되는 뭐 이익이 한 4조 에서 6조 사이다. 그러면은 어쨌든 간에 버는 돈의 최소 50%는 배당하겠다라고 하면 아까 전에 제가 1 번, 2 번, 3번 방 보여 드렸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내가 ROE가 올해 10% 예상이 되면 50% 주주 환원율을 할 거면은 그 RWA 성장을 한 4-5% 하면은 50% 배당한 돈이 나옵니다. 이 계산이 딱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매년마다 사업 계획을 할 때 올해는 하여튼 무조건 주주와의 약속이다 이거는. '나는 50%는 최소 배당해야 돼.'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나의 수익률을 계산을 해서 내가 주주한테 줄 돈 먼저 빼놓고 그 월급 타신 다음에 그 적금 이자 저기 돈 빌렸으면 이자 먼저 내야 되잖아요. 월급 타신 다음에 적금 먼저 돈 빼셔야 되잖아요. 그거 먼저 하고 예.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성장할 거 내 맘대로 다 성장하고 남는 거 주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해라는 얘기예요. 이거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남는 거로 이제 그 위험 가중 자산을 성장하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두 개를 하게 되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정적으로 자본 적정성을 그 관리하면서 주주들에게 최소 50% 혹은 이상을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말로 그냥 "아 뭐 열심히 해 볼게요." 이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사회 결의 및 공정 공시로 공식 도입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에 2월 9 일까지 이거 그 정확하게 이사회 결의해서 공시 안 하면은 저희가 주주총회에서 주주 제안 형태로 안건으로
주총 안건으로 주주 환원 안건을 올릴 겁니다. 그리고 인제 그 안건에 대해서 주총 표결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인제 아까 전에 은행 이사에 요구하는 발표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설명드립니다. 인제 이게 하여튼 간에 저희가 요구한 대로 정확하게 은행마다 저희가 인제 은행 내부 직원도 아니고 은행마다 원하시는 내부적으로 관리하시는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시적으로 아까 전에 이야기한 거고, 어쨌든 큰 틀에서 자본 배치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이 필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세부 내용은 다를 수 있다. 어쨌든 저희가 그 내용은 달라질 수 있으나 그거에 대해서 인제 구체적 내용들이 포함돼야 된다. 자, 첫 번째, 하여튼 목표 주주 환원율이 명시가 되거나 아니면은 하여튼 뭔가 우리가 예상할 수 있도록, 주주들이 예상할 수 있도록 구체적 지표에 따라 계산되도록 발표해라. 예. 이거 만약에 두루뭉실하게 말로 때우는 걸로 하게 되면 그러면 어차피 주가에 반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정확하게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표 주주 환원율 혹은 아까 RWA 성장률 관리하는 기준을 한다면 인제 그게 뭐 저평가를 극복할 수 있는 수준, 저희는 정말 미니멈이 50%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지금 경제 상황에서. 근데 뭐 "열심히 해서 30%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예측 가능하게 30%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별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 50% 이상의 주주 환원율 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어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정확하게 공시를 해서 약속해야 됩니다. 그냥 IR 발표해 가지고 컨퍼런스 콜에 나와 가지고 뭐 앞으로 대충 요 정도 하면은 요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잘해 볼게요." 이거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건 왜냐하면 신뢰가 무너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은행에 대해서. 그 주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할 것을 요구합니다. 자, 예시를 제가 들어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공시를 하는데 자, 이사회 보고해서 뭐 내규에 따라서 뭐 이사회 결의를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최대한 우리가 은행 입장에서 최대한 인제 뭔가 커밋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인제 공시하는데 자, CET 비율에 기반한 자본 배치 정책을 도입 후 공시하고, 그다음에 RWA 성장률에 대해서, 그러니까 목표 주주 환원율을 이야기 안 하고 대신에 우리는 앞으로 향후 몇 년 단위로 뭐 연평균 우리는 4%, 연평균 5% 이내에서 RWA 성장을 관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거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목표 주주 환원율 숫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투자자 입장에서 ROE에 대해서 뷰만 있다고 하면 목표 주주 RWA 성장률이 주어지면 '주주 환원 얼마 되겠네.' 이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건 괜찮다. 하여튼 근데 이 두 가지를 어쨌든 간에 공시해야 된다. 저희가 그 생각이고, 뭐 그러면 목표 주주 환원율 공시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투자자들에게 뭐 비슷한 정도의 예측 가능성을 준다. 그리고 50% 이상이 나오게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예를 들면 그냥 이제 IR에다가 이제 뭐 이런 거 해 가지고 "우리 뭐 13% 기준으로 관리할게요. 12% 기준으로 관리할게요." 그리고 하여튼 불확실성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주주 환원율 높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대충 이렇게 하면은 저희는 이거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러면은 이제 "주주총회로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인제 저희가 우리금융, JB, DGB에 대해서는 이미 주주 제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월 2 일에 공개적으로 발표한 이후에 뭐 저희 지금 뭐 거의 뭐 100 군데가 넘는 기관들하고 지금 연락을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도 연락을 되게 많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KB, 신한, 하나, BNK에 대해서도 지금 이미 국내 여러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연락을 많이 받았고요. 은행은 자본금 1,000억 이상의 대형 회사이기 때문에 6 개월 이상 0.5%만 보유하면은 주주 제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주 제한을 여건 충족하는 건 굉장히 쉽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위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인제 하여튼 계속 그렇게 아마 나올 거예요. 막 뭐 주주들이 뭐 배당 잔치를 하네. 뭐 그래서 은행이 부실해지면 나중에 혈세를 투입하면은 또 뭐 그런 식으로 나올 건데, 그게 아니라는 거. 저는 한 100번 정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인제 자본 비율을 충분히 유지하고 더 건전하게 하면서 과도하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 대출 성장률을 줄여서 GDP 성장률 수준으로 혹은 그보다 조금 낮게 하고 거기서 생기는 걸 가지고 주주 환원을 해라. 그러면은 아까 지금 파산 직전으로 거래된 우리나라 은행들이 0.3배가 아니라 제대로 된 밸류에이션 뭐 1 배, 뭐 0.7배 이렇게 되면서 인제 정상화될 것이고, 그게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앞으로 뭐 경제 위기가 오거나 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주식 시장에 상장한 이유는
주식시장에서 주식 발행해서 필요할 때 돈 조달하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PBR 0.3에 거래되고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자본 조달 못 합니다. 근데 이제 뭐 PBR 1배 아니면 0.78은 정도는 돼야 그래야 주식 발행해서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오히려 위기 극복 능력이 늘어납니다. 인제 이렇게 했을 때 사실은 저희는 우리나라의 그 GDP 대비 과도한 부채 비율 문제도 해결된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부 기조가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고 지금 딜레버리징 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시대의 요구에도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왼쪽 차트를 제가 강조하고 싶은데 지금 2017 년부터 작년 3 분기까지 우리나라 명목 GDP 그러니까 실질 GDP가 명목 GDP 성장률이 2.9% 입니다 평균. 근데 우리나라 은행들이 대출을 RWA를 8.6%씩 성장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계속 늘어난 거고요. 근데 해외 은행들은 그 3.1% 밖에 성장을 안 시켰어요. 그 같은 기간 동안에. 예. 뭔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외 은행들은 아까 제가 보여 드린 대로 그렇게 큰 금액의 주주 환원할 수 있었던 것이다.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뭐 사업 모델이 달라서 그렇다 뭐 이런 부분들을 뭐 이야기하시겠지만 인제 그거는 뭐 이제 은행마다 쪼끔씩 다르지만 지금 여기는 뭐 미국이나 미국 말고도 인제 싱가포르 뭐 대만 이런 데 다 들어가 있고요. 뭐 저희랑 비슷한 은행들도 있고 그리고 그거랑 상관없이 어쨌든 GDP 대비해서 어쨌든 대출 성장률이 이게 하여튼 우리나라는 굉장히 과도하다 하는 거는 눈에 보이는 팩트니깐요. 그거에 대해서 저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여튼 이게 좀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라서 이게 KB금융을 가지고 예시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KB금융이 2023 년에 1 년에 한 5조 정도 러프하게 벌 수 버 법니다. 근데 지금 RWA 성장을 만약에 그러니까 대출 성장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8% 성장한다. 그럼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지금 왼쪽 같이 됩니다. 그 CET1 적립은 한 0.2조 원, 그 5% 정도 하게 되고 이 RWA가 8% 성장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자본을 3.3조 원을 충당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주주 환원은 1.5조 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30% 죠. 근데 RWA 성장률 4% 우리나라 명목 GDP 성장률 정도 수준으로 하게 되면 CET1을 예를 들면 적립을 좀 더 2 배라 더 많이 하더라도 그 2조 원 0.2조 원이 아니라 0.4조 원을 하고 RWA 성장을 에 대한 자본 적립을 1.6조 원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CET1 비율 적립을 확대하면서도 주주 환원율을 기존 대비 2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가도 저희는 2배 이상 오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3 개의 방이 있다 2 개가 아니라 3 개의 방이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인제 우리나라 은행들도 그 전 세계 평균 아까 64% 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숫자 이거 엑셀로다가 다 계산한 거고 이게 다 전체적으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공개했습니다. 이게 숫자가 딱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 2020 년에 20% 21 년에 26% 다 뭐 똑같이 했죠. 인제 2022 년에는 한 30% 정도 지금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올해는 저희 예상되는 수준보다 더 많이 하라는 거 아닙니다. 올해 당장 더 많이 해라 100% 해라 아닙니다. 저희 예상되는 정도 수준에서 올해는 하는데 저희가 얘기하는 그 앞으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23년 이후에.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자기 자본 RWA 성장률을 4% 정도 수준으로 관리하게 되면 여기 보시면 CET1 비율을 앞으로 계속 꾸준히 늘려가면서도 13% 이상을 할 필요 없고요. 늘려가면서도 여기 보시면 KB, 신한, 하나 같은 곳은 65%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까 전 세계 평균 65% 죠.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은행마다 다릅니다. 지금 자본 여력이 좀 부족한 부분 은행들은 좀 천천히 가야 되고요. 왜냐하면 뭐 예를 들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본 비율이 쪼끔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빨리 쌓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이 한 50% 대가 나오고요. 뭐 BNK나 DGB도 비슷하게 여기는 ROE가 좀 인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쪼끔 비율이 좀 낮게 나오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들도 은행들도 충분히 50% 정도는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 2배 이상 오를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그냥 단순히 주가 오르는 게 아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은행이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이 너무 중요하다. 예. 너무 중요하다. 근데 지금은 아예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예 없고 주식 발행 안 됩니다 지금. 지금 주식 발행하면 주주들이 화나서 아마 엄청 항의할 겁니다. 근데 인제 밸류에이션 정상화시키면 주주 환원할 수 있어 저기 외부에서 자본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굉장히 큰 인제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국부의 창출. 지금 우리나라 국민연금이 대부분의 우리나라 은행들 대부분의 최대 주주입니다. 사실 더 사고 싶은데 지금 제한이 있어서 못 사요. 그 뒤에 좀 Q&A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고 있는 은행주 지분 가치가 26조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해외은행 수준으로 간다고 하면 90 몇 조 원의 이게 국부가 창출이 돼요.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은행 그 금융 시스템의 레버리지 수준이 좀 과도해진 하나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초에 한 50% 이상 배당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러면은 그 자본 여력이 부족해서 대출을 지금처럼 빨리 성장시키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걸 통해 가지고 이런 효과도 거둘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이 왜 적기냐? 예. 저는 뭐 이때까지 우리나라에 이런 시기가 있었나 싶습니다. 정말 우주의 기운이 모여 있고 제 생각에는 그 전 국민이 염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들 전 국민이 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하자." 하는 거에 대해서 전 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인제 금감 원장님께서 이거를 저기 누가 물어봐서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먼저 금감 원장님이 먼저 그 외국계 증권사 5군데랑 국내 증권사 1군데 애널리스트를 불러 가지고 밥을 사 주시면서 인제 은행 금융지주 배당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이거는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고 금융당국 개입을 최소화하겠다. 원래도 뭐 그런 거지만 하여튼 좀 더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인제 "예측 가능한 규제 감독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말씀하셨고 이거 그냥 보도 자료 내용이 있어서 그냥 그것만 옮긴 겁니다. 저도 뭐 제가 그 자리에 간 건 아니어서. 근데 이거를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고무적이다. 지금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감독 당국에서 이런 말을 안 했다면 그래도 사실 뭐 금융이 규제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이런 시기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이 이런 거를 우리가 사회적으로 산업적으로 고민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은행 총재님께서 나왔죠. 이 사회적으로 딜레버리징 해야 됩니다. 우리 언제까지 대출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금리도 올라가고 하는데 이게 영원히 갈 수 없고 지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다고 두 번째로 인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하여튼 정부 차원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뭐 이제 이게 모르겠어요. 과거에 인제 관성으로 이제 하여튼 간에 그래도 뭔가 국민적으로 은행들이 배당을 좀 배당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쪼끔 불편한 마음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은 저는 대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더 큰 저는 인제 우리나라의 그런 논의할 게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해야 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대표적인 산업이 은행입니다. 은행 지금 PBR이 우리나라 코스피 PBR은 그래도 뭐 0.8 에서 1배 정도 됩니다. 그것도 뭐 자랑스러운 숫자는 아니죠. 뭐 사실 상장된 회사들이 장부가보다도 낮게 평가되면 사실 다 사업 접고 청산해야죠 사실은. 근데 인제 뭐 그게 안 되니까 지금 근데 어쨌든 굉장히 부끄러운 숫자인데 그거에서도 반 이하로 떨어져 있는 산업이 파산 직전에 밸류에이션을 거래되는 우리나라 은행들입니다. 근데 인제 이거에 대해서 지금 전 정부 차원에서 국책과 주요 국정 과제로 놓고 지금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 분위기고 지금 보시면은 손병두 이사장님께서 나와 가지고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전념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뭐 작년에 굉장히 많은 혁신적인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뭐 사실 의무 공개 매수 제도 도입한다는 건 저는 사실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없는 그 나라였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외국 갈 때마다 정말 부끄러워서 못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인제 물적 분할 문제도 되게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뭔가 조치를 취했어요. 이렇게 빠르게 조치를 취하고 모든 사회와 정부와 이게 지금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 한번 나아가 보자 하는 게 모여 있는 이런 시기가 있었나. 지금이 이거 하기에 정말 적합한 시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침체에 관련돼서 그래도 경기가 침체되는데 하여튼 뭐 자본 비율 안 내려가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그냥 왠지 약간 심정적으로 경기 침체 시기에 또 배당 하여튼 더 많이 하라는 건 좀 그냥 "쪼끔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하여튼 그게 아니라고 아무리 말해도 불편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 저는 저희가 이게 강조하는 이겁니다. 올해 당장 지금 폭탄 배당하라는 거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은행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 가중 자산을 굉장히 많이 성장시켰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가 봤을 때는 뭐 저희가 생각하는 정책상으로 계산해 보면 30 에서 35% 정도 나옵니다, 은행별로. 근데 인제 뭐 요 정도 수준만 하고 이제 내년 이후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인제 이런 정책을 도입했는데 올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은행 수익성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러면은 내년 이후에는 배당이 줄겠죠. 제가 아까 제안한 제도에 따르면 보통주 자본 비율 적립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그리고 돈 번 거에서 일부 비율대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면 여기 저희가 추정한 것보다 훨씬 낮은 비율로 배당이 될 겁니다. 그치만
어쨌든 저희가 이야기하는 거는 장기적인 자본 배치 및 주주 환원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지금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인제 올해 대출 성장이나 이런 것도 관리할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관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 위기가 올수록 지금 이 저평가 해소로 은행이 극복력을 키워야 됩니다. 이거 진짜 이대로 있다가는 하여튼 진짜 무슨 위기가 왔을 때는 주식 발행 못 합니다. 어떡할 겁니까? 그때 또 세금 투입해 가지고 정부가 또 공적 자금 투입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러려면 은행들 밸류에이션을 높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자본시장에서 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저희가 지금 1월 2일 날 캠페인 런칭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14% 올랐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데 "이거 약간 거의 은행주에서 볼 수 없는 무빙이다." 사실 주식이 이렇게 큰 주식들이 시가총액 20조 원 넘는 주식들이 이렇게 크게 오른다고 하는 거는 얼마나 이거에 대한 사회적인 정말 그리고 투자자들에 대한 갈증이 심했나 하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제대로 된다면 제가 아까 주가 2배 오른다고 했잖아요. 2배 이상 오른다고 보는데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게 충분한 사인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인제 신한지주에서 이야기한 이거는 뭐 이사회 결의해 가지고 공시한 거 아니고 그냥 내부 임원들 다 참여하는 신년 경영 포럼 같은 데서 언급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을 저희가 보면은 저희가 인제 제안했던 내용과 굉장히 일맥상통하고요. 굉장히 저희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거 굉장히 선진적인 코멘트고 자 자본 비율은 12%대 유지하고 그 이상 되는 부분은 주주 환원에 원칙적으로 다 활용하겠다. 그리고 "저평가된 원인은 부족한 주주 환원 정책이다."라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하게 인식하고 계신 거고요. 분기 현금 배당 정례화 및 지속 확대 그리고 자사주 소각. 예. 자사주 해 가지고 소각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소각해야 됩니다. 이거 병행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굉장히 바람직하죠. 세 번째 2023년 말 총자산 720조 원 목표한다. 이거는 저희가 계산해 보면 연 3% 정도 성장하겠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RWA 성장률 4%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면은 굉장히 저희가 이야기한 거하고 되게 큰 차이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제 저희한테 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이렇다기보다는 회사 내부적으로 이미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치만은 굉장히 바람직스럽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 공개하기 전에 작년부터 은행들에게 가서 "미리 이런 거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이런 반응이 나왔다고 생각하고 이제 신한금융에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은행 중에 하나로서 이런 거 해 주면 그게 우리나라 다른 은행들도 따라서 해 주시기를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신한에다가는 인제 이거 공시까지 이어서 해 주면은 굉장히 밸류에이션 차원에서 크게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저희가 공개 간담회를 하면서 저희가 바라는 게 뭐냐. 지금 모든 사람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저희가 이게 단일 은행이 아니고 산업의 문제고 뭐 '기관 투자자들의 문제다.' 그렇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 은행주들은 개인 주주 지분율이 되게 낮습니다. 지분율로만 보면. 그렇지만 개인 주주 숫자는 굉장히 많아요. 뭐 제가 하여튼 어디서 봤는데 다 합치면 100만 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저도 아직 주주 명부를 못 받아서. 근데 인제 제가 옛날에 작년에 SM 엔터테인먼트 캠페인 하면서 느꼈던 게 이 개인 주주 한 명 한 명의 참여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지켜보고 계신 수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아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뭐 인터넷에 댓글이라도 하나 달아 주시고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종목 토론방이나 기사나 이런 데 댓글도 좀 달아 주시고 은행에다가도 본인 투자하신 종목 있으면 IR에다가 이메일도 좀 쓰시고요. 전화도 좀 해 주세요.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생각하냐? 2월 9일 날 답을 줄 거냐?" 해 주시고 그리고 뭐 보니까 뭐 되게 다양한 활동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이렇게 투자자들 분끼리 모여 가지고 뭐 이렇게 채팅방도 만드시고 관련 기관들에 전화 넣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정부에서 막을 거냐?" 뭐 하여튼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7개 은행 이게 산업적인 문제니까 모든 은행 주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뭉쳐서 "이번에 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좀 활동을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자분들께는 이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여튼 많은 분들이 연락이 오셔 가지고 특히 해외 투자자 위주로 아마 저희가 뭐 위임장도 받고 있고 한데 지금 아직 주총 안건이 지금 된 게 아니어서 그리고 사실은 주주 제한 안 하고 주총 안 하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은행들이 제가 기대하는 거는 우리나라 은행 경영진들이 굉장히 주주 친화적이고 금융의 전문가시 분들이시기 때문에 이 내용이 뭔지 다 아시거든요. 그래서 이때까지 계기가 없었을 뿐이고 인제 신한이 아까 전에 발표했던 것처럼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2월 9일 전에 이사회 결의로 제대로 된 정책을 공시하실 거라고 믿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전에 이제 저희가 아직까지 위임이 절차가 완료 안 된 이 4개 은행에 대해서
KB 신한 하나 BNK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 연락을 주셔 가지고 좀 위임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주주 제한을 위한 최소 요건을 좀 맞출 수 있게끔 고렇게 좀 하고 그 이후에 과정에 대해서도 같이 협업하면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이거를 떠나 가지고 기관들께서도 은행에 전화 지금 이미 전화를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 전화 주셔 가지고 "어떻게 되고 있냐? 나는 동의한다. 이거 뭐 이번에 해야 되지 않겠냐?" 혹은 뭐 이메일을 보내시든지 해 가지고 좀 많은 좀 지지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주총회 진짜 가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할 것이고 인제 위임장 받으러 다닐 건데 그때 적극적으로 또 참여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앞으로 타임라인 계획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인제 프레젠테이션 공개했고 1월 9일 오늘 인제 공개 간담회 하고 저희가 이미 외국계 기관들 90 군데 정도랑 지금 저희가 뭐 원온 또는 인제 단체 콜로 지금 했는데 오늘 요거 이어서 저녁 때 그리고 내일 아침에 유럽에 있는 기관들 그리고 미국에 있는 기관들하고 2차례 나눠 가지고 영문으로 저희가 또 세션을 합니다. 세션을 하고 인제 2월 9 일까지 미디어 캠페인을 계속 전개해 나갈 거고요. 저희가 유튜브 어제는 보니까 슈카에서 저희 이제 방송 이거 캠페인 다룬 것 같고 저희 3프로 TV 이미 나갔었고 제가 다양한 유튜브 채널에 지금 출연 유튜브 채널 및 그다음에 TV 채널에 제가 출연이 지금 이번 주 다음 주에 많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똑같은 이야기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주주 제안 내용에 대해서도 아마 사전에 제가 미리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이사회가 아마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열리는데 그전에 자료들이나 내부 논의 다 될 거고 그전까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미디어 캠페인을 할 거고요. 만약에 2월 9일 전에 제대로 된 게 안 나온다. 그러면 2월 10 일에서 11 일에 이제 주주 제안을 넣어서 인제 그 은행들에 대해서는 인제 주주총회에서 표결을 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